56번은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해설에 보시면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치가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시설 설치 절차 내용에서 인가와 관련이 없는 것은입니다. 인가 사항이 많이 있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입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제외하고요. 시군구청장의 인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설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의 지정을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절차 여기에 대해서 인가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해설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인가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인가입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인가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인가입니다. 중앙입양원도 인가입니다. 이런 인가사항이 많이 있으니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인가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57호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맞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앞에서 정관 변경 인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 2사 포함한 2사 7인 이상이고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재 인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임기는 2년입니다.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자,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2분의 1 미만, 이사 현재 인원의 2분의 1 미만이면 외국인 이사가 되고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고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외부 추천 이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가 세 가지 있다 말씀드렸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58번 문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 유형이 나옵니다. 장애 유형은 모두 15종이 있어요. 자, 신체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 장애는 12종이 되겠고 정신적 장애는 3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5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 범주를 시도하여 넓게 볼 경우 장애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정신적 장애 3종을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능지수가 낮은 분들을 지적장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폐장애, 예전에 발달장애라고 했던 자폐장애하고 조현병 등은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신적 장애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여기가 바로 이제 정신적 장애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 장애가 되고, 자, 그러면 같은 것끼리 묶인 것 리을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뇌전증 장애, 이거 신체적 장애인데 지적 장애가 들어갔으니까 틀렸고요. 뇌전증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이게 바로 신체적 장애 12종 중에 있는 겁니다. 신체적 장애 12종 중에 있는 세 가지예요.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는 정신적 장애고 뇌전증 장애가 들어갔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치매는 아직 없습니다. 만성통증장애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요. 정서장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죠. 58번 해결했습니다. 59번 들어갑니다. 자, 59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입니다. 일반법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일반법은 장소적 인적 사항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은 특정 지역, 특정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구법인 특별법이 있고 신법인 일반법이 있다.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어떤 게 먼저죠? 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더 셉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인 일반법이 아니라 구법인 특별법입니다.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시행 이전에 동그라미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고요. 자, 관습법이란 관행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신의칙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나 공서양속이나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상식이나 사물의 이치, 이걸 뭐라고 하죠? 불문법 중에 하나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관습법 아닙니다. 사회복지 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닙니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지방자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옳은 건 찾았습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다. 59번의 답은 1번입니다.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0번 문제는 영유아 보육법령에 취약보육이 있습니다. 취약보육은 4가지가 있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영아보육, 취약보육에 들어있습니다. 장애아보육, 취약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보육 들어가 있습니다. 빈곤아동보육 없어요. 빈곤아동보육 자리에 시간연장형 보육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연장형 보육이 마지막 4번째 취약보육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는 간단하게 체킹하시면 됩니다.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이 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모자 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 지원. 두 번째, 부자 가족복지시설의 자립생활 지원. 세 번째,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의 공동생활 지원. 그 다음에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생활 지원이 들어가면 생계지원이 나와야 돼요. 생계가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한다. 맞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니 생계지원, 기본생활지원입니다. 부자가족의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자립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립 욕구가 강한 부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것, 자립생활지원 맞습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입니다. 공동생활을 통하여가 나와야 돼요. 그룹홈이니까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에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 지원이 나왔어요.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나오면 기본생활지원입니다. 생계를 지원한다, 그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생활지원입니다. 따라서 공동생활지원 자리에 기본생활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3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 일시 동그라미, 일시지원복지시설은 일종의 쉼터라고 했었는데요.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 동그라미,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정을 초래할 있을 경우,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이 들어갔네요.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에게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일시지원복지시설이 합니다. 일시적 학대가 들어가야 된다.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위기, 자립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자, 61번의 문제는 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6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 사회보장 기본법령의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평생사회안전망이 나왔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셔.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가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이라 한다. 평생사회안전망의 평생과 생애주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을 찾기 쉽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돼요.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그 다음에
환경, 문화 등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나 보세요. 사회적 유노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져오거든요. 자,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이에요. 사회보장제도에 보면은 앞에 사회적 의미 쫙 깔리고, 자,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면 사회보장이 되는 건데 사회서비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나오려면 복지 플러스 알파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사회서비스가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번 잘못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됩니다. 정보 보호 강조하고 있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개 5년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두 가지만 빼고요. 두 가지만 3년입니다. 하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입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나오면 3년이다. 3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하나 더 있다겠죠?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도 3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계획은 5년입니다. 나머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틀립니다. 자, 62번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노인복지법령입니다. 노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실태조사가 나올 거예요. 3년인지 아시죠? 네, 3년짜리 실태조사 암기법 꼭 기억해야 돼요. 노인의 보건,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에 동그라미요.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여기까지 가로 묶으면 돼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 육성, 노인에 관한 재화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고,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5세 이상이 뭔지 아시죠? 경로 우대 대상이랍니다.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 대상이다. 노트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다. 하나 빠졌죠. 최근에 신설된 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쉼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과는 교육기관에서 먼저 교육과정을 선교육 마칩니다. 시도지사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 결론부터 내리면 예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간호가 없다 했는데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론에서는 제가 방문간호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방문 목욕. 두 번째가 방문 요양. 세 번째가 방문 간호. 네 번째가 주야간 보호. 다섯 번째가 단기 보호. 마지막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용구 제공이 안 들어갑니다. 복지용구 제공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의 재가급여에 있어요. 복지용구 제공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부 문제 풀었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좀 변경된 부분은 말씀을 그때그때 드릴 테니까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12문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